소금 베이킹입니다. 오늘은 카스테라를 만들어 볼 텐데요. 특히나 카스테라 하면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 주시던 카스테라를 감탄하며 먹었던 추억들이 많죠. 저희 아이들도 카스테라는 언제나 환영하며 좋아하는데요. 목매이지 않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카스테라 틀에 테프론 시트지나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보시면 위아래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 틀의 특성상 카스테라 특유의 위아래쪽은 짙은 갈색이고 옆면은 옅은 색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한 나무 틀은 수분 손실이 적어서 식감이 더 부드러워요. 강력분과 박력분은 2번 정도 체에 쳐주세요. 밀가루를 체에 쳐서 덩어리들을 풀어주고 공기를 품게 함으로써 수분으로 인해 뭉쳐지는 걸 적게 해주고 또 균일하고 매끈한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하는 과정이에요. 달걀 노른자에는 계란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바닐라 이스트랙을 미리 넣어둘게요. 우유와 꿀이 담긴 볼은 뜨거운 물에 받쳐둬서 따뜻한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 있을게요. 믹싱볼에 달걀 흰자를 넣어주세요. 달걀 흰자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였고요. 30초 정도 휘핑을 해서 맥주 거품 정도로 올려준 뒤 설탕을 3번에 나누어주며 머랭을 만들게요. 설탕은 머랭을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성질도 있지만 휘핑 초기에는 흰자 거품의 형성을 억제하는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흰자의 거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준 뒤 설탕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머랭이 완성될 때까지 휘핑의 속도는 중속으로 해줄게요. 너무 빠른 속도로 거품을 올리면 입자가 거칠고 불규칙해지고요. 그런 가루나 유지 성분이 들어갔을 때 거품이 확 꺼져버려요. 맛있는 카스테라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머랭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인데요. 머랭을 단단하게 올리느라 계속 휘핑을 하게 되면 수분이 분리되면서 푸석한 머랭이 되고 그럼 카스테라의 결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랭을 90% 이하로 약하게 올리게 되면 가루나 다른 재료들을 넣는 과정에서 거품이 꺼져버려 반죽이 물반죽이 될 수도 있어요. 머랭에 핸드믹서의 자국이 선명하고 단단하게 남는다면 중간중간 휘퍼기를 들어 머랭의 상태를 확인을 해주세요. 휘퍼기로 머랭을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머랭이 단단히 서 있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살짝 구부러지는 상태가 90에서 100%예요. 바닐라 이스트랙을 섞은 달걀 노른자를 2번에 나누어 넣어주며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많이 섞을 필요 없이 노른자의 마블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섞였다면 바로 휘핑기를 꺼주세요. 채쳐둔 가루를 반죽에 넣어 볼 벽과 바닥을 훑으며 잘 섞어주세요. 오늘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어 만들어주는데요. 강력분을 넣어줌으로써 쫀쫀한 식감을 더해줄 거예요. 밀가루는 달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빠르고 일정한 속도로 반죽을 저어 가루가 가라앉지 않고 잘 섞이도록 해주시고요. 그래도 바닥에 많은 가루들이 숨어 있으니 잘 체크를 해주세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꿀을 넣어 빠른 손놀림으로 크게 저어가며 섞어주세요. 여기서 2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카스테라는 비중이 0.47 이상에서 0.5 이하가 가장 촉촉하고 맛이 좋거든요. 유지 성분을 넣어주고 빠르고 고르게 잘 섞어준 뒤 주걱으로 반죽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마카롱 반죽처럼 계단 모양을 그리며 부드럽게 흘러내릴 때까지 섞어주세요. 이때의 비중을 재어볼게요. 0.48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반죽에 유지 성분이 들어가면 반죽은 빠르게 꺼진다는 생각에 반죽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너무 최소한으로만 섞어주게 되면 반죽의 최종 상태가 거품처럼 가볍고 팬닝을 했을 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지듯 팬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비중을 재어보면 0.39 정도가 나와요. 비중이 너무 낮은 거죠. 질감이 구름처럼 가볍고 팬닝을 할 때도 고무주걱으로 펴줘야 하는 정도예요. 비중에 따라 같은 레시피로 베이킹을 하더라도 식감이나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의 상태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비중이 낮은 반죽과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영상처럼 최종 상태의 반죽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마카롱 반죽처럼 부드럽게 계단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도까지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에 숨어있는 공기를 빼내주기 위해 반죽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듯 팬닝을 해줄게요. 팬닝 후 오븐 틀채로 바닥에 탕탕 내리쳐 큰 기포들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꼬치나 젓가락을 이용해 반죽을 천천히 오가며 다시 한번 공기를 빼준 뒤 160도의 오븐에서 50분 정도 구워주세요. 굽는 도중 오븐 문을 열게 되면 카스테라가 꺼지게 되니 굽는 중간에는 문을 절대 여시면 안 돼요. 오븐에 들어간 지 47분쯤 지났을 때 꼬치로 카스테라의 가장 가운데를 찔러보세요.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다 익은 거예요. 오븐에서 나온 카스테라는 틀째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 충격을 준 뒤 그대로 오븐팬 위에 뒤집어 식혀주세요. 거꾸로 뒤집어 식혀야 카스테라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모양을 잡아줄 수 있고요. 가운데가 꺼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기가 빠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유산지를 벗기고 랩으로 싸서 실온에 하루 숙성시켜주세요. 카스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해지고 풍미 또한 깊어져 정말 맛있어져요. 하루 숙성을 시켰고요. 비중이 적정한 것과 비중이 낮은 것을 같이 두고 비교를 해볼게요.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비중이 낮은 카스테라는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보기에도 부피가 좀 더 크고요. 조밀한 느낌보다는 좀 더 스펀지 같은 느낌의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맛도 살짝 덜 진한 느낌이에요. 반면 비중을 맞춰준 카스테라는 정말 촉촉하고 밀도가 높고 쫀득한 느낌의 맛도 진하고 향까지도 맛나요. 우유에 먹으면 찰떡궁합이지만 저는 커피나 차랑 마셔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카스테라는 실온에서는 이틀 정도, 냉장 보관으로는 5일 정도 오래 두고 드실 경우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데요. 모든 보관에서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랩핑을 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간단한 재료로 정말 맛있는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